조선 궁중비사. 궁녀들이 하는 일과 선발 방법. 궁녀들의 7개 부서 조직. 여관 조직은 크게 7개의 부서로 구성되었는데 7개 부서란 치밀, 침방, 수방, 세답방, 세수간, 소주방, 생과방을 말합니다. 지밀은 말 그대로 궁궐의 가장 비밀스러운 일들을 담당했는데 왕과 왕비의 성생활을 비롯해 신변 보호나 의식주 일체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내시부의 환관, 대의원의 어의, 소주방의 나인,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원 관리들과 긴밀히 협조했습니다. 또 다른 임무는 가래, 제례, 혼사 등 각종 궁중 연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세자빈이 패백을 올릴 때 절하는 것을 돕는 수모 역할 뿐 아니라 왕이나 왕비, 왕대비의 교명을 낭독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왕과 왕비의 일상사와 밀접한 일을 하는 만큼 지밀 궁녀들은 각별히 출신이 좋아야 했는데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중인 계층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방은 바늘로 하는 일들을 맡았는데 왕과 왕비는 물론이고 궁궐에서 쓰이는 옷들이 모두 친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수방은 옷에 술을 붓거나 장식물을 다는 일을 했고 세답방은 빨래와 다듬이질, 다리미질, 염색 등을 전담했으며 세수간은 채순물과 목욕물을 준비했습니다. 오칠을 한 커다란 함지에 따뜻한 물을 담아 왕이나 왕비를 목욕시키는 것도 세수간 궁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밖에 내전을 청소하고 요강이나 이동식 변기인 매화틀, 가래나 침을 뱉는 그릇인 타구를 관리하고 왕비가 나들이 할 때 가마 옆에서 시중 드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소주방은 왕과 왕비의 식사를 만드는 곳으로 안소주방과 박소주방으로 나뉘는데 안소주방에서는 수라상에 오르는 각종 음식과 반찬을 만들어 흔히 수라간이라고 불렸습니다. 박소주방은 각종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거의 매일 잔치나 제사가 이어져 몹시 분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식사 외에 음료나 다과는 생과방에서 식혜, 다식, 떡, 각종 죽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외에도 보기처와 퇴성간이 있었는데 보기처는 아궁이를 관리하며 침전에 불을 떼거나 내전에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한 곳으로 세답방에 소속되었으나 독립적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퇴성간은 일종의 중간 부엌으로 왕이 머무는 대전과 소주방 사이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음식이 식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성간에서 음식을 살짝 데워 올렸습니다. 수라상에 올릴 밥을 짓고 다 먹은 수라상을 설거지하는 것까지 이곳에서 담당했는데 퇴성간 역시 수라상 관리가 왕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밀 소속이었습니다. 이들 7개 부서는 왕과 왕비, 대비, 세자의 처소에 각각 딸려 있었는데 규모는 작지만 빈 이하의 후궁 처소에도 비슷한 형태로 담당 궁녀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전각마다 여관 조직은 크게 상궁과 나인으로 구분되었지만 상궁과 나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녀의 세계에서는 품계보다 서열을 우선하는 게 관례였는데 특히 상궁들은 직위가 곧 서열이 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상궁은 직위에 따라 제조상궁, 부제조상궁, 지밀상궁, 감찰상궁, 보무상궁, 시녀상궁 등이 있었는데 이런 보직을 맡은 상궁들이 여관 조직의 핵심이었습니다. 궁의 우두머리는 제조상궁인데 왕명을 받들고 내전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주관해 큰방 상궁으로 불렸으며 700여 명에 이르는 궁녀들을 지휘하고 통솔했습니다. 제조상궁은 여관들의 재상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위엄을 갖추었는데 조정의 재상들조차 허술하게 대했다가 큰 대가를 치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웬만한 나인들은 함부로 근처에 갈 수도 없었고 고관대작조차 제조상궁과 친분을 쌓아 원만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몇몇 재상들은 제조상궁과 의남매를 맺을 정도라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조상궁 다음으로 부제조상궁이 있었는데 서열 2위로 내전 참고인하고를 관리하며 물품 출납을 책임져 아리고 혹은 아리고 상궁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고에는 왕이 소유한 각종 보물과 귀중품들이 보관되어 있어 곡간 열쇠를 쥔 부제조상궁의 입김도 거셌습니다. 서열 3위는 지밀 상궁으로 대명 상궁이라고도 했는데 항상 왕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며 어명을 기다리는 처지라서 붙은 호칭입니다. 감찰 상궁은 궁녀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을 했는데 감찰 대상은 주로 상궁과 나인들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법도에 어긋난 행동을 한 나인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도 감찰 상궁의 소관이었습니다. 감찰 상궁이 내릴 수 있는 형벌은 가볍게는 종아리를 치는 것에서 무겁게는 유배형에 이르렀으니 나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보모상궁은 왕자와 공주를 돌보았는데 동궁에게는 2명의 보모상궁이 있었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1명씩 붙여졌습니다. 시녀상궁은 지밀에 속하는 상궁으로 서적이나 문서를 관리했는데 세자와 세자빈의 시중을 들고 종실과 외척에게 왕의 하사품을 전달하고 왕비나 왕대비의 친정에 특사로 가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보직을 맡지 못한 상궁들은 일반 상궁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각 처소에 배치되어 나인들을 통솔하고 보직 상궁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보직을 가진 상궁들은 정호품 품계를 받은 고참들이지만 일반 상궁은 그 아래 육품벼슬을 받은 신출내기로 이들은 주로 마마님으로 불렸습니다. 그 밖에 특별 상궁도 있었는데 임금의 승은을 입은 궁녀를 이르는 말로 승은상궁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아이를 낳으면 후궁자기를 받았는데 후궁에게는 별도의 업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보직 상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까다로운 궁녀들의 선발과 교육. 일반적으로 궁녀들은 어린 나이에 선발되었는데 조선 말기에 지밀 상궁을 지낸 여자들은 4에서 5세에 지밀이 아닌 궁녀들도 7세 이전에 입궁했고 심지어 서너 살 저먹이도 궁에 들어갔습니다. 국법상으로는 천민도 궁녀가 될 수 있었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태종 때 관음이라는 궁녀가 어머니가 기생 출신임이 들통나 쫓겨났다고 해서 천민뿐 아니라 서녀도 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숙종 13년인 1687년 9월 13일의 기록에도 양가의 딸들을 뽑아 궁중으로 들여올 것이라는 말이 돌자 한간의 여염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뇌물을 바치고 모면하려는 폐단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종실록 18권 숙종 13년 9월 13일 모자 4번째 기사 1687년 청강희 26년 비국의 여러 신하들과 궁국의 모든 일을 의논하다. 대사관 유언이 나아가 아뢰기를 김만중이 한간에 떠도는 근거가 없는 말을 천정해 진달하기까지 했으니 경솔한 짓을 한 책임이 진실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숨기는 일이 써야 하는 의리를 자신에게 돌린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또 그전부터 떠돌아다니는 말은 본래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옛적 인조조의 여염집의 여자들을 궁중으로 뽑아들인다는 말이 중호에 전파되었었는데 대사관 이명준이 글을 올려 극력하나니 인조께서 진노하시어 특별히 말의 근거를 밝혀내도록 명하셨습니다. 온조정이 기가 죽어 한 명도 열거하여 논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신의 숙부 유성증이 홀로 아뢰기를 옳지 않습니다 하자 성조께서 호련히 깨달으시고 마침내 명령을 정지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전하께서 마땅히 본받으셔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김만중이 귀양가게 된 것은 진실로 뜻밖의 생긴 일로서 조야가 놀래어 기상이 씨름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천재와 시변이 마음에 놀랍고 보기에 참혹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만수전의 화제에 이르러서는 극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공구하고 수성하시며 대중의 선을 모아들이고 언로를 열어놓아 재변을 해소하고 치도를 보필하게 할 방도를 마련하셔야 할 때입니다. 하니 임금이 비록 따르지는 않았지만 말씨가 조금 화평해지게 되었다. 구한말 상궁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관 중 지밀이나 친방, 수방의 궁녀들은 대부분 중인 출신이었고 대를 이어 궁녀를 배출한 집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를 모신 상궁조 씨도 대대로 지밀 상궁을 지낸 집안 출신으로 주로 친정 오빠나 남동생의 딸을 궁녀로 들여 자리를 대물림하는 식인데 이는 환관들이 양자를 들여 환관직을 세습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궁녀들이 민간에서 차출되지는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궁녀 중 상당수는 추천을 통해 선발되었는데 영조실록 중 다음 내용들은 그 사실을 뒷받침해줍니다.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 9월 2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1729년 청옹정 7년 오 부사 김하정의 서녀를 궁녀로 추천한 자를 정배시키다. 궁녀를 잘못 추천한 사람을 먼 변방에 귀양 보내도록 명하고 분부하기를 지난해에 양민을 궁녀로 추천했었기에 그 사람을 정배하도록 명했었는데도 그 전에 버릇을 고치지 않고 양반의 서녀를 추천하여 궁녀로 삼도록 청탁했다. 곧고 부사 김하정의 서녀이고 지금의 첨사 김주정의 서질로서 이미 적숙이 있는데도 투탁하여 시녀로 삼았으니 지극히 해괴하다. 추천한 사람의 이름을 내수사에 물어보아 정배하라 하였다. 궁인은 반드시 내비에서 뽑고 양가의 딸을 넘보지 않는 것이 선조의 미덕이었습니다. 요즘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영조대왕 행장
위의 기록들은 같은 영조대의 기록이지만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 앞의 기록은 양가의 딸을 궁녀로 추천한 일이 유배형이 처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죄라고 밝히지만 후자에서는 그런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상궁들의 증언을 들어도 궁녀의 대부분이 양인 출신이고 지밀 등의 증여궁인은 대부분 중인 출신이었다는데 종합하면 관사의 여종들을 궁인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실제는 양인 출신을 선호한 듯합니다. 백성들이 딸을 궁인으로 내놓기 싫어 반발하자 점차 강제로 차출했을 것인데 지밀이나 수방, 친방 등 중책을 맡은 여관들은 차출보다는 추천을 통해 궁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견습 나인이 궁에 들어온 후 어떤 과정을 거쳐 여관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이나 실록에 기록이 없습니다. 여관을 양성하는 별도의 교육기관은 없었다는 의미로 실제로 어린 궁녀들은 입궁과 동시에 각 상궁들에게 배정되어 도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견습 나인에게 가장 중요한 수업은 소속 부서의 일을 익히는 것으로 신방에 배정되었다면 궁녀들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다 어느 순간부터 보조궁으로 실패를 감고 인두를 건네주고 바늘 쌈지를 챙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감침질, 박음질, 상침 등의 바느질을 익혀나가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 옷을 재단하고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결코 한두 해 안에 끝나지 않아 15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고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갖추려면 수련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관 교육은 입궁한 그날부터 병마와 노쇠로 출궁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궁녀들이 하는 일과 선발 방법이었습니다.